네, 세종을의 강준현 의원입니다.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표를 좀 봐주시죠.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기준에서 39조 7천억 세수 결손 발생한 거, 그다음에 세수 진들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매우 낮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예. 세수 결손 주된 요인은 이제 법인세, 소득세인데요. 상반기 법인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6조 8천억이고요.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11조 6천억인데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져야 하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이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게 우리 존경하는 홍성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국발 경제 위기입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7월까지 1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 1월에서부터 7월 대중국 수출액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9%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9.6%로 1위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가 부동산 위기나 또 디플레이션 우려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 위한 디폴트 위기에 좀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 국면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상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 위기, 그 다음에 반도체 수출 회복이 또 안 되고 있고요. 고금리, 고물가, 가계대출 증가 이렇게 되면은 민간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경기가 계속 둔화될 거라는 진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상저하고를 말씀하시는데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더라도 뭐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 소신 말씀하셨는데 소신도 좋지요. 세수 결손이 이렇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어 보여요. 세법 개정을 통해서 세수 확보도 안 하겠다. 그리고 또 추경도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신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재정 정책 잘해서 뭐 초과 세수가 거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뭐 사퇴까지 하겠다 이렇게 사과도 하셨어요. 혹시 세수 오차 관련해서 세수 결손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님께서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세수 전망이 가장 사후적으로 보면은 실적에 부합하게 전망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 변수나 저희들이 전망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제 스스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전망이라는 것은 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유동적이다.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을 할 때 작년 세수 전망은 거의 실적치에 부합하게 제대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적인 요인에 더해서 기업의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반도체 기업들이 10조 이상 세금을 내던 기업들이 지금은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신 거죠, 부총리님? 예, 뭐 정부는 늘 뭐 정확하지 못하고 또 그러면은 늘 자, 그러면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세수 결손 문제가 하반기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계속 거쳤을 때 최종 세수 결손이 한 44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금년 세수는 아직 정확히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6월 달까지의 수치 부담은 세수 결손, 세수 부족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대규모 부자 감세에 이어서 올해 세법 개정안 보시면 가업승계 특례라든가 또 결혼자금 증여 공제 확대라든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세법 개정안 들고 나오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줄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의 3대 기능, 첫 번째 효율적 자원 배분,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 경제적 안정과 성장, 여기에 역행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조세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검토 의향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이 경제를 조금 더 활력 있게 해야 되겠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경제가 좋지 않으면은 사실은 민간으로부터 세금을 적게 걷는 게 맞죠. 그리고 주장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세출을 늘리는 정책하고 세금을 줄이는 문제, 세수를 줄이는 문제가 이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세금도 줄이고 그 세금을 더 거주면서 재정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세수가 지금 잘 거치지 않는 것은 민간의 여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 세금이 덜 거쳐지는데 재정 지출을 더 하자 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시는 건 서로 엇박자다 생각하고 여기에는 중간에 이 문제를 풀라 그러면 결국은 대규모 빚입니다. 부채를 낼 때만이 세금이 덜 거치는데 지출을 더 확대하려고 그러면 대규모 빚을 낼 때만이 재정 지출 확대가 가능하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